김남국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성민 사무총장님 발표에서는 그 한마디로 청년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 달시설을 나갈 수 있다는 말이 한마디로 딱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그 달시설 문제를 예산의 문제, 특히 법령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 달시설 사업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 또 서울시의 시설조례 폐지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달시설에 관련된 일들이 좀 불투명하다는 게 그런 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영국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특히 이 문제는 법이 없다는 거에서 진짜 이 민감한 문제들이 더 민감하게 됐구나 하는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수진 센터장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현장의 상황이 정말 신랄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정말 쉬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밖에 나왔다고 해서 탈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야말로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동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남은 선생님께서는 긴급돌봄센터에 한계가 많이 있지만 첫 시대 배부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올라와 계신 분 중에서 어느 분을 지정해 주시면 그거 답해 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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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네. 저쪽에 마이크. 저는 여성장애인연대. 잠깐만요. 잠깐만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신 선생님 자녀분 중에서 할때 자폐 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직장 보호작업장 이런 곳에서 이제 하다가 갑자기 막 나가서 가출을 하는 그래서 막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나중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찾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번에 보니까 경찰이 5분이 오셔가지고 어머님 모시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긴급 돌봄 대상자에 속하나요? 저희 긴급 돌봄은 그 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소진이라던가 아니면 경조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경조사나 아니면 너무나 큰 심리적인 소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조금 완화하고자 저희 긴급도움센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 친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소진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그 소진으로 저희한테 이용을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용 가능한지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용을 하려면은 이용할 수 있는 그곳을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되는지.
저희 그 발달장애인 친구분들이 저희 긴급도움센터를 이용을 하려면요, 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연계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긴급도움센터에 정말 급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 정말 급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저희 센터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셔도 이용이 가능한지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두 개 정도 일단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발달장애인 긴급지원센터, 통합돌봄센터처럼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나마라고 생각해야 될까? 부모님들이 부모연대나 이런 데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게 생겼는데 그 외에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지역사회에 통합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면 IR 말고 그러니까 뭐죠 이게 자립지원센터 말고도 뭔가 이렇게 긴급하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줄 전달 체계가 뭐가 있어야겠거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민 사무총장님이 이제 중앙에 그걸 잘 아시니까 이런 센터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다른 장애인 유형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하고요. 두 번째는 뭐 공통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긴급 돌봄이나 통합 돌봄이나 어쨌든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중증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뭔가 최고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듣기로는 지금 다 이 종사자를 구하기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흐름이나 향후는 그럼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려고 기관장님들이 계시니까 하고 계신지나 뭐 조선민 총장님도 그런 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뭐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할까요? 네. 그 발달장애인법이 지금 법이 그 생겨나면서 지금 이제 긴급돌봄이라든지 시중증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그거는 뭐 역대 어느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지체장애인 중심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거는 흐름은 그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법이 발달장애인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장애 아동복지법 하여튼 세 개 법들이 이제 그게 들어가는데 장애아동복지법은 사실은 전달 체계가 유명무실한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가족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아마 부모연대나 부모에서 전국에 한번 가족지원센터가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장에서 뭐 기급돌봄도 있고 최중증 발달장애 돌봄도 있는데 정작 지금 장애 유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들에서 좀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은 이런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뇌변변 장애인 분들은 발달장애인법에서 빠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합치는 거로 다시 좀 발달장애인법 전면 개정에 지금 부모연대에서 좀 작업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척수장애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척수장애인 전달체계 센터가 있고 근데 지적 발달 또 센터가 다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식화된 법령의 전달센터는 아니에요. 전부 다 거기는. 그래서 이 장애인 가족 지원이 지금은 뭐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발달장애인만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현 정부든 이전 정부든 가족 돌봄 청소년이든 장애인 가족에 어떻게 이걸 지원할 것인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종합적인 전달책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 정부도 그걸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가족, 가정, 그 다음에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뭔가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의 발달장애인 쪽이 많이 그 지원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뇌변변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서비스가 IL센터 외에는 뭐 거의 없지 않나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정신장애인이에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이제 장애인복지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들어왔을 뿐이지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장애인 전달 체계에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한자연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센터 역할에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같이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튼 말씀하신 이 장애인 가족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센터를 한번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하지? 사실 네, 아까 이제 김현우 총장님께서 발달장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10년 전이고 지금이고 종사자들이 뼈를 갈아서 진짜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요.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인프라 확보를 좀 하려고는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시수들을 했지만 사실 이제 준비가 너무 시기적으로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할 때는 이름 따라간다 긴급돌봄센터인데 긴급하게 개소를 막 해버리고 입사한 지 입사하기도 전에 저는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통합돌봄도 입사하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이용인을 한 달 만에 받으니까 사실 기존에 저희도 이제 주간 이용시설이나 이런 데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거는 또 다른 일이고요. 사실 저희보다는 사정이 긴급돌봄센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저희는 그래도 특정이 되신 분들이 장애 정도가 심하고 타의 자해가 있긴 하지만 특정하신 분들이 최대 4분까지만 이용을 하는 상황이지만 긴급돌봄센터는 특정되지 않은 분들이 특정되지 않은 날짜에도 갑자기 와야 되고 사실상 이분하고 라포를 형성하기도 전에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2번, 3번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들과 하는 게 발달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좀 그래서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도 기관에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 빼고 사실은 뇌변변 장애이신 분들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석션을 하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신장 장애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요로관 같은 거를 꽂고 계신 분들도 가끔 이용을 문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의학적 체계로 좀 넘어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 되어 있지를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발달장애인법 처음 나왔을 때 뇌변변 장애 부모님들이 농담삼아 얘기한 게 앞서서 TV에 나가서 이렇게 시위할 때는 우리가 다 몸으로 때워가지고 법 개정했는데 결국 거기 뇌변변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끼시기는 하는데 이제 대전시는 이제 제가 조금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좀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요구도 굉장히 세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기 돌봄이라 그래서 어떤 장애 유형이든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2개가 지금 있고 이제 약간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시설화가 돼가고 있어요. 단기 거주 시설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장애가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서 좀 단기 돌봄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좀 담고 있고 또 이제 뇌병변 장애나 중증 시각장애, 신장장애 이렇게 장애 유형별로 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전문성을 갖춘 센터들, 전문적인 기능을 갖춘 이제 지원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청주나 충북에서 청주 충북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돌봄센터가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니까 좀 부럽기도 하네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금신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문입니다. 자문.
뼈를 깎는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원에 또 장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지만 집에 가면 아주 누군가 없으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까 우리 그 김현우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요새 이제 최중증 뭐 발달장애인 뭐 통합 돌봄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뭔지 모르게 언제든 주축이었나 싶게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는 느낌도 있고 특별히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제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걸 봤는데 야간 순회 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돌봄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투입돼서 라포도 형성 안 하고 갑자기 뭔가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돌발 상황이 있지만 그거는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넘어졌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침 뭐죠 가래 뭐 유발기, 뭐 기침 유발기 뭐 이런 것들을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때는 그 가족원이 특히 또 장애인의 때는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발달장애인 중심의 어떤 서비스도 좋지만 그좀 지체장애인 특히 이제 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이 서비스가 좀 대전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나 지금 급해요 했을 때 119가 달려오는 것보다 그런 지원 서비스가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거는 뭐죠? 좀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이제 사서원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발달장애 긴급돌봄뿐만이 아니라 기타 장애나 아동, 노인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그래도 제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세종이나 청주 같은 경우도 좀 지역사회 기반한 서비스로 좀 안착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좀 당장을 좀 이용하신다 하면 뭐 제도권을 물론 제도가 돼서 이용하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 하면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련을 서비스를 내가 당장 이용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마련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탈시설에 대한 민감한 얘기지만 탈시설보다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훌륭한 자리 마련해 주신 대전광역시 장애인 제안협회한테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